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고통을 참는 일입니다. 저는 그게 남들보다 되게 강한 편이에요. 웬만한 고통에는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게 고통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건데 되게 사람이 좀 단단해지는 느낌이고 웬만큼 위험한 상황에 몰려도 전혀 떨지 않아요. 오늘처럼 갑자기 강연이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오게 될 때도 하나도 떨지 않아요. 내가 뭐 일주일 준비 더 한다고 뭐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느긋하게 나오는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 잉여라는 그 제목으로 오늘 보니까 잉여라도 괜찮아 이렇게 됐거든요. 잉여라도 뭐가 괜찮아? 잉여면 나쁘죠. 잉여면 되게 나쁜 거죠. 잉여 인간, 보이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건데. 근데 실은 지금 잉여라는 거가 너무 이렇게 굉장히 이상하게 이렇게 잉여를 드러내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80년대 학번이거든요. 80년대 학번이 한 반에 대학을 20명 정도 갔어요. 20% 정도가 대학을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86%가 가잖아. 그러면은 66%가 저절로 이제 잉여가 되는 셈인데, 원래 그 친구들은 80년대식으로 치게 되면은 원래 잉여였어. 그때는 대학을 못 간 상태로 잉여였고, 지금 대학을 가서 돈을 낭비하면서 잉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대학을 갔을 경우에 가장 큰 건 뭐냐면 기회비용을 잃어버린다는 거거든. 4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을. 그게 가장 큰 타격인데, 그거를 하면서 이미 그 출발점에 앞서 있는 애들과 경쟁을 하면서 불리한 경쟁을 하면서 돈까지 써가면서 맨날 그 컴프레스를 느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가 되게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잘 통과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요새 멘토들이 많이 있어요. 멘토 중에서는 그 서울대 콕 찍어 멘토 김남도 교수를 비롯해가지고, 그다음에 쫄지마 주로 이런 걸로 밀어붙이는 김호준 스타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돌멩이를 들어라 이렇게 자꾸 외치고 있는 우석훈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니까 두 종류 같아요. 보니까 하나는 그 강의자로서의 권위로 멘토를 하는 사람이 있고, 뭐 김호준이라 이런 식으로 생존을 했다는 이유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았네 이렇게 살아남았어라고 하는 생존자, 권위자와 생존자 두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권위자들이 하는 얘기들은 대부분 다 좀 공허해. 얘기들이 그 얼마 전에 변용주라는 영화 감독이 김남도 교수를 막 난타를 트위터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괜히 아프지도 않은 애들 자꾸 아프지 찔러가면서 아프게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런 게 좀 공허한 상담식이죠. 근데 이 양쪽 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그럼 요 시기에 20대 초반에 중요한 게 뭔지를 알려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남의 눈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해라 라고 말하는 게 이제 보통 좌파 쪽에서 많이 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우파 쪽에서는 대기업만 쳐다보지 말고 눈높이를 낮춰서 중소기업 가거나 창업해라 라고 하는데, 나는 그 말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모르겠어. 둘 말은 사실은 공허하다는 측면에서 완벽하게 동일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실은 나한테 해답이 없으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 라는 얘기를 갖다가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을 잘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과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개념은, 보수라는 거는 무슨 일이 있거나 잘 안 풀리고 그러면 나를 보수하려고 들어요. 근데 보통 진보라고 불리는 이 분들은 시스템을 자꾸 보수하려고 그래. 여기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잘못됐을 때 무조건 내 탓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무슨 일이 떠오를 때마다 이거는 사회 구조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안 되는 것이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고 하다 보면은 사실 불만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망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시스템 속에 가둬놔봐야 그 어떤 식으로건
좋아질 게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인간을 갖다 개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망상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그 대선 때 이정희 후보가 나와서 얘기할 때 어떤 걸 느꼈냐면은, 물론 이제 그 멋진 발언을 계속 많이 해주는 바람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또박또박 잘라가지고 세상의 어떤 부정적인 면을 얘기할 때 어떤 그 도덕주의자가 주는 어떤 이 숨막힐 것 같은 질식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런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정말 무섭겠구나. 왜냐하면 저 사람한테는 시스템만 보고 사람은 안 보이니까 사람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안철수 의원도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도 역시 이분은 뭐 바둑도 1년 동안 바둑책을 먼저 본 다음에 바둑을 두는 그런 분이라면서요. 분명히 이론에도 산을 맞추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눕혀놓고 나서 책하고 틀리네 그러면 다리 한번 잘라보고 목도 한번 잘라보고, 이런 것들이 무섭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가 가장 충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들이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제가 이제 고통을 잘 참는다고 그랬는데, 대학교 3학년 때 그 학교에서 시위가 일어난 바람에 제가 이제 총학생회의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하루 1시간씩 자면서 버텼어요. 근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그때보다 힘들었던 적은 없어요. 별로. 이렇게 그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도 저는 그 원고 청탁 들어왔는데 잘 진도 안 나가면 겨울에 난방 빼고 그냥 바닥에서 자거든요. 그러면 한 2시간밖에 못 자니까. 근데 하나도 안 힘들어, 그런 거는. 그때에 비하면은. 그래서 젊었을 때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질 필요가 적당히 있다는 거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극단까지 고통스러워 봤던 사람들은 일반적인 고통이 되게 무덤덤해지게 돼요. 전인권이 콘서트 할 때, 얼마 전에 들국화 콘서트 할 때 20대에 꼭 해봐야 될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1초도 안 망설이고 고생 이렇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막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는 고생까지 가본다는 거. 아마 그래서 저는 아마 해병대 가고 이렇게 특수부대 가고 하는 친구들이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거가 남아있을 때 그 이후에 닥치는 것들을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것은 탓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은 낙관, 난 잘 될 거야 라고 매일 말하는 사람, 낙관과 긍정의 힘, 그리고 도끼. 그래서 제가 그 많이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사물을 보는 사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긍정의 힘이라는 거는 굉장히 놀라워요, 실은. 부정은 굉장히 짜릿하고 그 스펙타클하고 그렇지만은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게 동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쓴다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망해야 될 이유를 100가지쯤 되자고 해가지고 제가 시합에 나가면 제가 다 이길 자신도 있어요. 정말 여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돼.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그거를 알고도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계속 그만 파가면서 하는 사람. 이거는 뭐 얘기 더 안 해도 알겠지만은 긍정적인 사람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거는 뭐 불을 보도 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욕구와 욕망 같은 거. 문창 가다 보니까 제가 그 문창 가는데 제가 애들한테 글 쓰라는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이제 다른 얘기를 주로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넌 그럼 살면서 가장 분했던 일이 뭐니? 그러면 없대요, 그게. 그럼 너 지금 되고 싶은 게 뭐니? 그랬더니 딱히 그런 것도 없대요. 넌 글 쓰지 마라. 세상에 맺힌 게 많아가지고 글로 풀어야 될 이런 사람이 글을 쓰거나, 아니면은 욕망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대접받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으면은 글 못 쓴다, 안 나온다. 그래서 맨날 글 써가지고 상 받아가지고 뭐 이쁜 여자들하고 파티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어디 가면은 뭐 선생님 이런 소리 듣고 이런 생각이 있거나, 아니 처절했던 기억이 있거나 해야 되는데 이 두 개 다 없으면 그게 뭐가 되겠니? 근데 그런 기억들이 별로 없대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게 스펙을 쌓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스펙을 쌓는 과정에서 고통과 좌절, 절망 같은 건 잘 안 따라오니까. 저는 애들한테 욕망을 자꾸 부추기거든요. 그런 욕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잉여가 이제 루저라고 많이 하잖아요. 루저라는 대상들을 보면은 얘네들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 나한테 그런 기회가 잘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이를테면 김어준이나 이런 사람들이 486 세대 시선으로 너네들이 20대가 정치의식 없어진 나라가 있고 이렇게 말해도 그 말이 이제 안 넘어간다는 얘기지. 잉여는 정확하게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알고 있어요. 루저라고 말하는 잉여 이쪽에 가질 것 중에 하나가 욕망과 도끼라는 거 두 가지. 낙관 긍정, 탓하지 말 것, 낙관 긍정할 것, 욕망과 도끼를 가질 것. 욕망을 부끄러워하면 돈을 갖다 많이 벌겠다는 것도 욕망이에요. 이제 그 강연하는 사람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약간 나이 든 선배, 삼천벌 선배로서 얘기를 한다면은 이 대학교 막 졸업할 때 제가 후배들한테 그랬어요. 이게 돈 있으면 책 사보라고. 사회생활을 하니까 그게 아니야. 돈 있으면 옷 사입으라고 그랬거든요. 정말 옷이 날개예요. 그리고 좀 더 있다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처세하고 그런 것만 계속 이제 눈이 보이는 거죠. 안경 쓰는 애들은 다 제가 수술하라고 그랬어요. 사람 같아 쫙 핥고 지나가는데 뭐 잘생긴 애, 못생긴 애, 이상하게 생긴 애 하는데 안경 쓴 경우는 안경 쓴 돈 넘어가 버리거든요.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때 눈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건 실패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동안 라식 수술을 제 주변에 엄청 시켰어요. 그것도 꽤 중요해요. 왜냐하면 외모 자본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그리고 사람은 대부분 생긴 대로 놀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가지고 40 중반 돌파하고 나니까 역시 책 봐야 돼. 아무리 옷을 잘 입고 잘 꾸미고 잘 생겨봐야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 그게 그 허술하면은 대접을 못 받아요. 근데 왜 이렇게 쉬운 걸 사람들은 안 할까요? 왜 안 할 것 같아요? 원래 진리는 단순해요. 그리고 실천이 어려서 질린 거예요. 건강하려면 운동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운동 안 하잖아 절대로. 똑같은 겁니다. 너무 단순한데 그것을 하는 것. 이건 뭐냐면요. 고통을 참는 거예요. 이 책이 재밌어서 본다? 솔직히 재밌진 않아요. 고통스러워. 책 보려면은. 그것도 기한 정해놓고 요번 한 달 동안에 1권 다 읽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다음 달에 2권 읽는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잖아요. 책 보는 게 아니고 죽는 것 같이 힘들어요. 들어오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쫓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가하게 방학 때 본다 이게 아니고 바쁘게 돌아오는 와중에서 뭘 줄여야 돼. 잠자는 시간. 제일 만만하게 잠자는 시간이. 그걸 줄이고 책을 보게 되면은 책이 즐거울까요? 책이 죽이고 싶죠. 그거를 다 이른바 좋은 대학 간 애들은 그걸 9년 동안 했어요. 그 끔찍하게. 그런 건 대충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레이스를 뛰어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기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라는 거. 이 고통을 이겨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잉여가 아니고 그보다 더한 소리를 들어도 그냥 감수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게 정상적인 경로라고 봐요. 그때는 너무 당연히 그 길을 가는 게 너무 당연했으니까. 학생 운동회를 할 것까지 없는 거가 저는 그때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거가 그렇게 뭐 대중을 막 사랑하거나 그러진 솔직히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그 소비에트 그 정치경제학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 보면 이렇게 뭐 여러 경향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즐로프 교과서하고 짜골로프 교과서가 있는데 두 개 약간씩 달라요. 그거에 대해서 이 두 개가 대립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논하라 이런 거는 풀어. 근데 구로공단 무슨 여자 미싱사들의 실태에 대해 쓰라 한 줄도 못 써.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되게 좋아했던 것 같긴 한데 실천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 심지어 농활도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아. 이념 속에서는. 그러니까 실제 그 현장에서 뛰었던 분들이 돌아온 거 너무너무 당연하고 저는 당연히 그 공부했던 거가 그 소련이라고 하는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에 바로 정리를 해버렸죠. 아, 이건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런 것이었고.
대신에 그때 했던 공부들은 지금도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들을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 학교에서 가끔 이제 비는 시간 있으면은 도서관 가서 이 H 신문, 아무튼 그쪽 책들을 보거든요. 보다 보면은 나라가 두 개야. 전혀 다른 시각이 너무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 이 신문에 나오는 것이 이 신문에 하나도 안 나오고 이 신문에 나오는 것이 이 신문 역시 안 나와요. 논점도 너무 다르고. 근데 그 신문을 봐도 이해가 되는 것들은 아 이것은 이런 논리로 파고들어서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때 했던 공부들을 후회하지는 않는데 도움도 많이 되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뭔가 시스템을 바꾼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별로 긍정하지 않고 그렇게 어려운 걸 바꾸니 차라리 나를 바꾸겠다. 수신제가 뭐 이런 측면에서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좌파는 감성이라고 하고 우파는 이성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좌파는 분노만 있으면 돼요, 그냥. 근데 우파가 되려면 공부를 해야 돼. 이게 우파가 되는 것도 역시 고통을 겪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이 무조건 처음부터 우파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모태 보수 이런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은 많이 반항하고 많이 돌아와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정말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바로 와도 좋지만은 지금은 바로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저기 현실에서의 이 이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실망감을 갖다가 안겨주고 있기 때문에 우파 활동가들 100명이 나가 뛰는 것보다 이정희 한마디가 더 세잖아. 이정희가 계속 내보내면은 엄청난 반좌파들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아니 바로 생긴 것도 있지만은 좀 멀리 돌아갔다 오는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골고루 볼 수 있으니까.